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 1. 단념하고 결단하라. 마음의 평형 상태와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단념과 결단에서 차이가 난다.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밀리언셀러 대열에 합류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책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제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미움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단념하고 결단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단념과 결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간단한 대처법을 익혀두거나 자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을 정해두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가? 어떤 사람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이미 단념과 결단의 달인이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이 기회에 단념과 결단에 대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앞으로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 지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가장 주목하는지 등 자신을 이해하는 일,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은 좋은 기분과 흐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2. 귀찮은 일일수록 천천히 꼼꼼하게 마무리하라. 누구에게나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있기 마련이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다. 이럴 때 대개는 얼른 해치워버리자 라고 생각한다.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귀찮으니까 서둘러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일 처리가 엉성해지기 마련이다. 끝내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교감신경은 지나치게 활성화된다. 그 결과 실수는 늘어나고 감정 조절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 작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욕만 앞세워 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율신경이 흐트러졌기에 급격히 피로가 몰려온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작업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귀찮고 사소해 보이는 작업일수록 천천히 꼼꼼하게 끝내야 한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채 일해야 한다. 평소 30분 정도 걸리는 작업을 1시간 이상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진다. 오히려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담담하게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귀찮은 일일수록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라. 3.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필자는 당신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관점과 태도야말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이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자. 상대방을 자기 생각에 맞게 바꾸려다가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부하나 후배를 둔 사람이라면 왜 이걸 안 하지? 혹은 왜 그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기도 할 것이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육아에는 적절한 주의와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두세 번 지적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데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상대방은 자신과 다른 또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두세 번 조언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또 하나,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방식은 이치에 맞지 않다거나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인정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다행히 별 탈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된다. 4. 상대방에게 기대를 품지 말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사람이 있다. 아마도 그 둘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화, 슬픔, 낙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과하거나 다른 식으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며 비인간적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즉, 상대방이 그런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 실망하고 분개하는 것이다. 이런 속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제발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했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깨달았으면 하고 바란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자신이 그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다. 그 순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일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마법의 용어다. 그 첫걸음은 기대하는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5.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자신을 혼내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옛말이 있다. 그 말을 잘 따라 행동을 조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면 혼내는 사람보다 용기를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이런 점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충고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의 충고가 옳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자기 나름의 축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의견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시대에 당신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신념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연장선에서 당신을 응원한다 라는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래 맞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써 그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율신경을 어지럽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당신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도 따끔한 지적으로 당신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모두 귀하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격려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귀하다. 그런 존재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준다. 6.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하라.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필자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때가 많다.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고 화목한 가족을 이룬 사람이 젊은 나이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만약 당신이 야구 대회에 출전했다고 해보자. 9회 말 마지막 상황에서 상대팀 타자가 친 공이 당신을 향해 날아온다. 평범한 땅볼로 이 공을 처리하면 당신 팀이 승리하고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이 럭비공처럼 불규칙하게 튀는 바람에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의 팀이 시합에서 패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지리도 운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당신 머릿속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달리 생각해보자. 수많은 선수가 승리나 우승컵은커녕 야구대회의 무대에도 서보지 못했다. 그 중에는 당신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야구대회의 흙을 밟아보지 못한 선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닥친 불운을 탓하며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이런저런 행운이 쌓여 지금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물이 반쯤 담긴 물컵을 놓고 어떤 이는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고 다른 어떤 이는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행운도 불행으로 느끼지만 다른 누군가는 불행도 행운으로 느낀다. 결국 자신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달렸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이 누리는 행운에 주목하라. 그런 관점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